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네, 여러분,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길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답만 외우는 거는 다음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전 여러분들이랑 저의 시간을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조금 좀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모든 총평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하잖아요. 시간도 짧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커스 영어, 해커스 토익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제 영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 스튜디오, 우리 뒤 스튜디오, 우리 앞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토익 총평 영상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자료를 싹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꼭 그곳에 오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총평 영상을 다 보시고 자료도 싹 다 다운받고 저랑 같이 한번 수업 진행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2월 27일 토익 총평 난이도 RC 파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파트 5랑 파트 6 위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파트 5는 약간 중상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체감하면 좋냐면, 바로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 시험이 조금 평이했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이게 파트 5 오늘 시험에서 조금 후반부로 오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논란 문제들을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제가 총평 이거 찍기 전에 라이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라이브 총평 한번 진행했을 때 학생분들이 막 질문으로 많이 싸우고 막 댓글도 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 많이 잡아줄 거니까 여러분들 꽉 집중해서 잘 잡고 따라오시고, 파트 6는 문장 삽입 난이도가 오늘 조금 중이라고 제가 들었지만 조금 쉬운 편이긴 했어요. 이 파트 6는 난이도가. 중요한 거는 파트 6 중에서 문법이 어려운 게 한 개가 나왔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left냐 has left냐. 그것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lively랑 primary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학생분들께서 primary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수 그분도 계시고, 맞죠? 요즘 활동하시나? 그래서 primary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요한, 주된이라는 의미로서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보통 정답을 요걸로 고르시는 분이 조금 많았어요. 네, 문맥을 항상 보자고요, 여러분들. 단어는 문맥 싸움이니까. 자, 어떻게 보느냐? The students, 학생들입니다. participated in, 어디에 참가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절대 명동. 그게 뭐냐고요?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살짝 적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빨간색이라 눈이 아프지 않게 조심하시고, 절대 명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가 전치사 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대 명동.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어라는 관사가 나왔어요. 관사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맞습니다. 형용사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법 문제였다면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겠죠. 하지만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lively debate가 맞을까? primary debate가 맞을까? 여러분들 보면 primary debate도 말이 되긴 하겠죠. 뭐 주된 토론이었다 이런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거는 lively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lively를 정답으로 골랐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lively라는 표현은요, 형용사로서 활발한, 호황의라는 표현으로서 써먹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동의어로서는 strong, lively, brisk, active, bustl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부 다 활발한, 호황의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lively debate를 넣어줘야지 굉장히 활발한 디베이트, 이제 논쟁, 논의에 참석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라이브 클래스랑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라이브로 여러분 채팅으로 막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통 lively debate, 굉장히 활발한 채팅이었다. 요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딱 고르면 봤을 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lively라고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네요. acting이냐 identical이냐. 여러분 요것도 맞습니다.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는 보다 정답이 되는 단어를 고르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rketing director 이게 주어죠, 맞죠? 뭡니까 marketing director? 맞습니다. 바로 마케팅 부장, 홍보 부장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ll serve. 여러분 serve가 뭐예요? 맞습니다. 뭐 수행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회사니까. as 뭐뭐로서 뭐로서 the 뭐뭐뭐 director 어떤 팀의 또 팀장. 여기서 이제 부서장님인데 여기서 또 부서장님이네요. 맞죠? consumer relation 고객 서비스의 이 부서에도 이게 이제 그럼 디렉터 부서장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두 개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게 영원히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일단 identical 여러분들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acting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acting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 말 들어봐요. 이 acting이라는 단어는 대리의, 직무대행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임시적인,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시면 뭐 acting, temporarily, 일시적인 혹은 deputy 이것도 여러분들 뭐 대리인이라고 할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바로 acting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야지 원래는 마케팅 디렉터인데 지금은 consumer relation 디렉터까지 잠시 대리로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acting이랑 identical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 또 한 번 나온다면 이 acting이라는 단어는 꼭 이렇게 같은 동의어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깔끔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acting이 정답으로 나오셨어야 해요. 다 맞추셨나요? 괜찮습니다.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다룰 문제 바로 이 문제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보기가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시험장 가서 보기를 항상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보기를 보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가 살짝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은 문법 문제라는 거겠죠. 자, 그럼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호의, 이게 뭐예요? be, verb, 동사입니다. 왜? 문법 문제를 풀 때 동사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 왜? 동사 앞쪽으로는 주어가 살짝 보이고 동사 뒤쪽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제가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COM이에요. 이게 문법의 시작과 끝입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S는 주어고 B는 동사예요. 그렇죠? 뒤에는 뭐예요? C는 complement, 보어고요. O는요, object, 목적어. M은 modifier, 수식어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문법의 가장 기준이 되는 문장 구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사를 찾아보도록 해요. 자, 쭉 보니까 동사가 지금 뒤에밖에 없네요. We will부터 시작해서 find out까지 구동사로서 나왔네요. 선생님, 그럼 동사가 한 개밖에 없나요? 아니죠. 자, 앞쪽을 쭉 보는 거예요. 뒤쪽은 지금 문장 구조가 we가 주어고 will find가 동사고 여러분 the gate number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뒤에 붙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구동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구동사는 이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 해석도 빨리 되니까. 앞쪽에 지금 when 위에 접속사라고 적으세요. 맞습니다. 이 접속사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가 접속사 플러스 한 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접속사가 한 개 있죠. 그럼 동사는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쭉 보니까 여기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왜? 지금 train이 동사가 될 수가 없고 station이 동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은 주어, 뒤쪽은 목적어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동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동사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태시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기억한다고요? 수태시를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앞에 the train이 단수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선생님 수태시 중에 시제를 어떻게 따지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when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잘 봐요. 전부 다 지금 1년의 과정인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 위치겠죠. 이 동사. 요 동사 위치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의미를 담고 싶다면 미래의 의미를 담고 싶을 때 여기에 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미래 시제를 못 쓰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left도 과거고 has left는 현재 완료로서 둘 다 현재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완료를 아시는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거죠. 현재 완료라 하면 기본적으로 두 시점의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완료라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보통 쓰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끝났거나. 중요한 것은 시제를 두 개를 먹는다라는 건데 현재 완료라는 친구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와서 끝났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얘가 현재라는 시제를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단계로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현재 시제를 먹고 있는 시제, 바로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서 하는 게 leave라는 동사는 left,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알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에서 has라는 아이가 현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left가 과거의 의미를 내포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일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현재 완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has left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has left. 이걸 놓고 해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when을 찾았죠?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쭉 들어가 보도록 해요. when 뭐뭐 할 때 맞죠? 그 train이 has left the station. 이게 떠날 때. 트레인이 이 기차역을 떠날 때 우리는 find out, 알아낼 거예요. the gate number. 어디 게이트에서 출발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will이 있다고 여기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계속 갑시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consider냐, be considered냐 요거죠. 이게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문법 문제라고 말하죠. 보기가 비슷하면 문법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찾아야 합니까? 동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동사를 찾아보도록 하려니까 어머나 should가 조동사로 여기 나왔네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considered냐, be considered냐 이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consider라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보기로 해요. 자, 갑시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이 consider이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 오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요거를 갖는 동사가 바로 consider라는 동사예요. 선생님, consider는 그러면 사명식으로는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consider를 사명식으로 쓰면 고려하다 다음에 ing 형태로서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고려하다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자를 바로 쓰면 돼요. 그런데 오형식으로 쓰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여기다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오형식이 수동태가 될 때 주목을 잘 해봐요. 자, 이거 이제 오형식이니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입니다. 뭐를 여겨요? The project, 그 계획, 그 프로젝트가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오형식의 수동태.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어때요? 여겨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공이라고. 이게 오형식의 수동태의 특징이에요. 오형식 수동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 형태가 BPP가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는데 목적격 보호가 따라 나와서 붙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오형식 수동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사형식 수동태도 기본적으로 BPP 다음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딱 접근해서 이거 오형식 수동태다. 그래서 BPP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을 해석을 쭉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ll verbal and written communication. 여러분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구두로 맞죠? 말로 하는 거. 그리고 written, 적혀진 소통.
뭔가 우리가 대화할 때 말로도 하고 적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should be considered가 나와야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소통이라는 게 스스로 여길 수 없어요. 무언가를. 얘들은 여겨지는 거예요. 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confidential information. 이게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기밀의 정보 사항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 이게 비밀, 기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바로 수동태를 가지고 있는 be considered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꽤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필기해 두시고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목적격 보호를 취할 수 있다.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오형식의 수동태 말 나온 김에 기본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제가 좀 적어드리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붙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 be 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는 형태도 많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수고로 한 번 더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말고 천천히 오늘은 이제 총평이니까 다음번에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문법적으로 자주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갑시다.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놀란 문제. out of냐, over냐. 왜? 일반적으로 그냥 책에서 배우게 되면 out of도 숫자 뒤에 올 수 있고 over도 숫자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둘 다 그냥 문법적으로는 정답으로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토익 시험장 가면 보기가 4개 있잖아요. 그렇죠? 보기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같은 품사예요. 같은 품사라는 말이 뭐냐면 보기가 A, B, C, D가 있으면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품사로 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같은 품사 2개가 있으면 그때는 뭘로 넘어와야 되냐면 문법 문제이긴 하지만 문맥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문맥이 뭐예요? 결국은 해석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해요. 222 applicants. 아하, 222명, 222명의 맞죠? 지금 지원자들이고요. John이요. was the preferred candidate for the job. 존이라는 사람이 바로 존이라는 사람이 was 였어요라는 거예요. 네, 였어요. 뭐예요? The preferred 선호되는 candidate라는 겁니다. 굉장히 선호된 candidate 그 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존이 가장 괜찮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over는 이상이라는 거고 out of는 뭐뭐 중에라는 의미예요. 뭐뭐 중에. 물론 이게 파트 5에서 out of order, out of stock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벗어난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뭐뭐 중에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over는 뭐뭐 이상이라고 해서 많이 쓰거든요. 2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지원자가 200명 이상 존이 선호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200명 지원자 중에서 존이 굉장히 선호된 사람이었다가 문맥상 적합한 거예요. 문맥상. 요 문맥상 풀려면 나머지 문장 구조까지 다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out of로 정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접전부 문제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접전부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이제 살짝 적어놨는데 접전부 문제는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접속사는 고유의 기능이 주어 동사 연결시켜 버릴 수 있죠. 전치사는 뒤에 아까 배웠잖아요. 절대 명동 끼워 넣을 수 있다.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주어 동사를 붙이는데 콤마를 찍고 문장 2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장 2개의 해석상 연결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난 촬영을 하러 왔다. 그 다음 나는 촬영을 끝냈다.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이 바로 부사인 거예요. 해석상 연결만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세요. 접전부 문제는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번에도 나올걸요. 계속 갑시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을 한번 해봐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기에 whose랑 who가 나왔다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를 묻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관계 대명사가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집중을 좀 해보세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념이에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 자, 그걸 메커니즘적으로 쭉 보시자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민 점수 잡는 Hackers.